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입니다. 원래 우리 경주시의 제 가장 큰 목표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에이펙을 반드시 유치를 해서 우리 경주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 속에 빛나는 우리 경주를 만드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데 올해는 관광객 5천만 시대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갖추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5천만 시대를 향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과연 개최 도시가 어디로 결정이 될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요즘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 누구보다 아마 가장 바쁘게 지내시는 분이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준하경 경주시장과 함께 에이펙 이야기부터 2024년 경주의 새해 계획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 이제 경주시장으로 취임하신 지 7년 차 됐습니다. 이제 곧 만 6년이 되고요. 어떠세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내가 좀 경주시장으로서 익숙해진 것 같다. 좀 나는 일이 수월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 7년 동안 우리 경주 발전에 큰 비전을 세우고 시민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뛴 결과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했죠.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우리 경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더욱 허리끈을 졸라매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신라고분 정보센터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바로 옆에 금관총 전시관도 있고 이게 얼마 전에 개관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민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께 진짜 뜨거운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고 있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통일신라 시대의 찬란한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 신라환경 핵심 유적 정비 복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분정보센터는 작년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개관한 사업이에요. 요 바로 옆에 이제 금관총 전시관이 있는데 우리 경주의 고분 가운데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된 게 천마총 전시관하고 이 금관총 전시관이 두 개가 있고 고분정보센터는 우리 경주가 이제 고분이 도시라 해도 과언할 정도로 많은 고분들이 있는데 고분의 그 양식이요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 변천해 왔어요. 특히 이제 우리 경주의 시내권에 가장 많이 있는 고분이 적성목각분, 돌무지 덧날 무덤 이것의 축조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무덤이에요. 이곳에 오시면은 그 당시에 고분의 그 축조 양식이 어땠고 그 안에서 발굴됐던 여러 가지 이제 장신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인터랙티브하게 우리 젊은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볼 수 있는 학습 효과도 큰 그런 전시관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야, 학예사 같으셨어요. 그만큼 또 경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고요. 경주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시민 여러분들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시민분들께서 아우 시장님 이거 좀 빨리 해주세요 이런 부탁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어떤 얘기들 주로 하세요,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생활상의 여러 가지 이제 느끼는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경주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지난해 4,760만 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있죠. 특히
주차 문제, 교통 통행 문제, 소음 문제, 환경 문제 뭐 이런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민원 같은 거를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고 경주의 이제 미래 발전상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 특히 우리 경주 이제 역사가 지금 폐역이 돼서 이제 비었는데 저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2년 넘었죠 지금 폐역이 된 지. 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여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주역이 경주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폐철로가 굉장히 길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되죠? 중앙선, 동해, 남부선 합해서 80.5km, 200리가 넘죠. 그리고 경주역을 비롯해서 폐역되는 역사가 네. 17개나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개발, 활용하느냐가 우리 경주의 미래를 이제 좌우하게 될 텐데 그 부지의 소유주가 철도공단, 또 철도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은 아니고요.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중앙정부의 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네네.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하염없이 그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투 트랙으로 단기 계획, 장기 계획 이렇게 나누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미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주 역사는 경주 역사 문화관 1918 이런 형태로 갤러리로 만들어놨어요. 미술관.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전시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하고 싶어서 네. 지금 문화재청하고 또 철도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 그 부분은 지금 용역도 줘놓고 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나온 대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비 개발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철도 구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닐 테고 좀 기다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좀 우리 이거 좀 바뀐 모습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고요. 혹시 그럼 조만간에 좀 시민들이 누려볼 수 있는 뭐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일 이제 큰 계획이 저 황성철교에서 동천철교까지 한 2.5km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저희들이 그린웨이로 좀 만들려고 그래요. 포항에 가면 그 그린웨이 네, 있죠. 있죠. 철도를 네, 이용한. 철길수. 포항보다 우리가 여건이 좋아요. 왜냐하면 길이도 길고 또 폭도 한 45m에서 55m 정도 돼서 훨씬 넓거든요. 그 문헌에 따르면은 그 일대에 아주 물이 풍부했다고 샘이 있어가지고 물이 풍풍 나는데 그걸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네. 숲길도 조성하면서 숲길 사이로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와. 그런 도시공원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하에는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쪽에는 아주 멋진 도시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밤낮으로 낭만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반기 되면은 공사 착공해서 내년 말쯤 되면 도시숲을 저희가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네요. 포항도 그 포항 철길숲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민 여러분들의 호응이 대단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나 만족도가 높고 도시 분위기도 참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경주 시민 여러분들도 기대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 계속해서 좀 애써 주시고요. 예. 요즘 경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복합 문화도서관이 이제 곧 생길 거라고 많은 기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황성공원에 가면 저 기와집으로 된 2층짜리 도서관이 있긴 해요. 지은 지 오래됐고 또 협소해서 새로운 도서관을 꼭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는 시민들이 여망이 커서
마침 저희들이 방패장을 유치하면서 787억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황성공원 서편에다가 새로운 도서관을 짓고자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이제 문화관광부의 그 기본 계획 승인은 받았고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용자 심사도 지금 받고 있어요. 아마 곧 통과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아마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멋진 시설의 최첨단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성공원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자연 숲과 잘 어우러져서 정원 도서관으로서 멋진 경관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성공원 안에 있어서 주변 경관이랑도 멋지게 어우러지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또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복합 문화도서관 이러면 일반 우리가 아는 도서관하고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가 통상 도서관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와서 책 빌려 읽고 조용하고 엄숙하고 정숙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도서관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시끌벅적한 도서관, 이게 새로운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 와서 차도 마시고 교류도 하고 음악도 듣고 또 영화 감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채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도서관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기능을 살리는 도서관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열람실, 아동 열람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북카페 또 우리 경주의 여러 가지 역사 자료들을 모으는 아카이브 센터 새로운 컨셉을 도입한 그런 도서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도서관 자체가 하나의 랜드마크가 돼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그런 그 기능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일본의 가나자와 현에 있는 이시카와 현립도서관이라든가 또 시가현에 있는 다케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도서관인데도 1년에 몇백만 명의 관광객이 그 도서관을 보러 옵니다. 우리 경주에 짓는 이 도서관은 국제 공모 같은 걸 통해서 좀 세계적인 작가가 디자인을 해서 그거 자체로 건축 디자인도 그 자체로 멋진 어떤 건축물로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그런 건축물로서 이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대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를 그 공간에다 다 담으려면 규모 자체도 꽤 커야 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부지가 3만 제곱미터니까 한 10,000평 정도 되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맞은편에 저는 시립미술관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별개의 그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시립미술관과 시립도서관이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뭐 그 자체로서 일종의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공원에 가면 이제 산책하다가 미술관 가서 전시도 보고 도서관에 와서 이제 다양한 문화 활동도 하고 책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군요. 시장님 원래도 바쁘신데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로 워낙 바쁘게 지내셨어요. 타 지자체에서도 다들 사활을 걸고 있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에이펙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다들 유치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왜 중요할까요? 에이펙을 유치하는 이유. 에이펙은 아시안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의 이제 첫 물자를 딴 근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체예요. 21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에이펙이 전 세계 GDP와 교역량의 60%를 차지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한국,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이 다 거기 다 들어있죠. 있고요. EU만 제외하고. 네. 그래서 이곳에서 논의 되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세계 경제 질서를 좌우하게 되고 나아가서 안보와 평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34차 회의를 했고 대한민국에서 2025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열리게 되면은 정상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강요 회의 또 비즈니스 회의, NGO 회의 해서 한 3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회의가 열리고 한 6, 7천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경주를 찾게 돼요.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원. 와. 근데 부가가치 효과가 4,700억, 또 고용 창출 효과가 4,700명. 그 자체로도 뭐 어마어마하게 큰 효과고 집중적으로 전 세계 매스컴에 우리 경주가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경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꼭 APEC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게요. 그 도시의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서로 사활을 걸고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뭐 다른 나라의 네. 도시들 중에서 이 행사 이후에 네. 좀 비약적으로 경제 성장을 좀 이뤄냈다 하는 그런 도시 사례도 있나요? 우선 부산을 들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2005년도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했는데 예. 그때 이제 해운대 동백섬에 누리마루라는 회의장을 있죠. 만들지 예.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관광 명소화 돼서 한 해 25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또 그걸 기폭적으로 해서 해운대 일대가 에어시티 프로젝트를 해서 아주 세계적인 주거 명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네. 에이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2002년도에 멕시코의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열렸는데 당시에 인구가 한 7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지금 한 35만 명의 그런 큰 도시로 발전을 했고 5배가 되네요. 예. 2017년에 개최한 베트남의 다낭이라는 도시가 예, 예. 에이펙을 통해서 세계적인 경제도시 또 관광도시로 부상한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리 경주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도시이긴 하지만 에이펙 정상회의 꼭 유치가 돼서 예.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또 불끈 생기곤 합니다. 예. 근데 워낙 또 많은 행사를 하게 되면 아까 6, 7천 명 정도 되는 예. 인원들이 방문을 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 회의도 뭐 300개 이상 열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하드웨어가 갖춰져야 하잖아요. 회의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경주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충분합니다. 우리 이제 보문단지가 이제 비즈니스 국제 회의 복합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회의 장소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제 회의를 하기에 적합한 도시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그 셈인데 회의가 열리게 되는 하이코 국제회의장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 한 15,000개의 숙실이 있어요. 40평 이상의 소위 그 스위트룸만 해도 한 200개 이상이 확보가 돼 있어서 우리 경주의 인프라라고 하면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회의를 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특히 에이펙 정상회의 제일 중요한 게 안전 문제예요. 경호. 세계 정상들이 오면 뭐 각종 반전단체, 환경단체 뭐 등등 해서 많은 NGO들이 와서 여기서 시위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인들의 경호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경주의 보문단지는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겨서 3km 반경 안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의장의 앞 뒷부분만 보문단지 앞 뒷부분만 이렇게 막고 경호를 하게 되면은 사고 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전혀 없어서 경호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주는 이동성이 굉장히 제약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주 하면은 아무래도 뭐 천년의 역사와 문화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자랑거리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좀 플러스가 되는 조건이 될까요? 당연하죠. 그죠. 회의만 할 것 같으면 기능적으로 그러면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하는 게 제일 낫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행사를 하면은 그 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를 보여주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제 우리 에이펙 사무국에서도 회의장을 이렇게 장소를 정할 때에 그 나라의 역사 문화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에이펙이 이제 개최되는 11월이 되면 우리 경주의 단풍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우, 진짜 너무 최고죠. 네. 네. 우리 정상들과 영부인들 전부 다 한복 입혀가지고 와.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단풍, 붉은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보낸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저런 도시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와 월지도 그렇고 월정교도 그렇고 우리 대농원도 그렇고 관광 명소가 너무 많아서 네. 정상들뿐만 아니라 영부인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우리 경주만한 적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쫙 펼쳐집니다. 11월 단풍으로 정말 아름답게 물들 경주에서 그 세계 정상들 한복 입고 코스까지 이미 다 짜놓으셨네요. 불국사 갔다가 딱이네요, 정말. 예. 경주만한 적재가 어제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경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지금 어떤가요? 작년에 저희 100만 명 서명운동을 했거든요. 75일 만에 무려 146만 5천 명이 서명을 했어요. 와. 우리 경주 시민이 25만 명인데 우리 시민들 다 했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 다 했고 또 나아가서 전국의 국민들도 우리 경주를 지지 응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열기와 열정 모아서 저희들이 이제 관계 여로에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총선의 영향을 받으면 저희도 좀 불리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분위기가 묻힐 수가 있고. 예. 총선의 유불리를 염려해서 그렇게 미리 결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 경주가 좀 불리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총선 이후에 객관적으로 결정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총선 이후에 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왔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네. 우리 경주에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도시와 달리 우리가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인데요. 지방도시에서 에이펙을 개최하는 것이 저는 에이펙이 추구하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의 어디서나 잘 사는 국토 균형 발전의 기조에도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저는 반드시 경주에서 개최돼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워낙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전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더욱 크실 거예요. 지금 경주에서는 올해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요즘 많이 어려워해요. 고금리, 고물가,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 경제를 이렇게 좀 다독이고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영세상공인들 이분들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그런 일에 저희들이 우선적인 그 목표를 두고
주력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우리 경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해 특별히 저희 시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를 유치를 했어요. SMR 연구 개발된 거 상용화해서 수출하는 기지로서 SMR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경주에 지금 유치가 됐는데 그게 만들어지면은 한 2만 명 이상의 좋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우리 경주 발전에 경제 발전에 아주 큰 추동력이 제공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저희 경주가 이제 자동차 산업의 메카예요. 네. 울산하고 경주 이렇게 포항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가장 많은 그런 도시가 우리 경주입니다. 직접적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이 760개가 되고요. 관련 기업이 1,300개나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 자동차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수소차, 자율운행 자동차 이 시대의 전환에 발맞추어서 우리 기존의 자동차 부품 산업들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네네. 구조조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모빌리티 연구단지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을 잡아놔서 일종의 미래 자동차 혁신 생태계를 네네. 저희 경주시가 이렇게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연구단지 네.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이제 전기차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산자부하고 스마트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그 국비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경주가 하면 딱 좋겠다고 생각되는 5개 분야의 R&D 센터를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돼서 받아왔어요. 첫째는 차량용 첨단 소재 성형 가공 기술 연구센터, 또 하나는 탄소 소재 리사이클링 연구센터, 그다음에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 실증센터. 뭐 이런 시설들은 지금 이미 준공이 되고 또 착공이 돼서 올해 상반기 또 하반기 그래서 3개 연구단지는 지금 가동이 됩니다. 네. 또 나머지 2개는 스마트 유틸리티 연구센터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미래 자율운행 자동차로 만들어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내부 인테리어가 달라지잖아요. 그 이제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경주에 있는 저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그 이온빔을 활용해서 신소재, 자동차 신소재를 개발하는 그 연구센터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개의 연구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일종의 생태계를,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개별 기업이 그런 걸 하려면 사실 중소기업은 힘이 붙여서 못 하는 거예요. 시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기술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시험 가동도 해봐야 되고 네네. 또 인력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개별 중소기업에 맡기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런 연구센터를 통해서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경주에 몰려오게 돼 있어요. 단순히 경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네. 더 크게 나아가서는 글로벌 오토메이커들이 우리 경주에 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선 기반 시설을 잘 갖추는 것이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데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자체적으로 R&D 센터를 만들지 않아도 시에서 연구 단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거기 있는 연구소들에서 연구한 부분들에게 좀 도움도 받고 기술 뭐 이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 기업이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연구원들하고 같이 연구 과제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연구소의 역량만 가지고는 또 힘이 붙이니까 우리 지역의 대학들, 네. 특히 우리 경주의 대학뿐만 아니라 포항, 울산에 그런 좋은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과도 같이 협업 연계를 해서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인력도 양성을 하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조금 한시름 좀 나도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방송을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실 텐데 시장님께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해주셔도 좋고요. 올해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정 연설하면서 이택상주라는 사자성어를 시정 슬로건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옆에 있는 못의 물을 함께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힘이라도 힘을 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경주시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목표, 비전, 뭐 과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과제들 우리 시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서 비전을 함께 하면서 같이 노력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듯이 아직도 시정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경주시가 2년 연속으로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년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와. 500개 대상 기관 가운데 연속 1등급 받은 기관은 6개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다른 어떤 성과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또한 우리 시의 노력만 가지고 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함께 호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청렴도시 우리 경주의 명예를 계속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께서 올해도 적극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또 경주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까 궁금해서 시장님 모셨는데요. 일단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꼭 유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외에도 복합문화도서관 그리고 철길 도심숲, 이모빌리티 연구단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주의 미래 먹거리들 이게 이제 잘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멋진 새로운 경주를 만나볼 수 있겠구나 해서 굉장히 설레고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듬직하고요. 예. 청렴도 1등 예. 우리 경주의 비약적인 발전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